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KB부동산 신탁의 박종우 과장입니다. 네, 우선 토요일 오후에 황금 같은 시간에 이렇게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소유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저희가 이렇게 설명회를 참석할 수 있게 자리를 준비해주신 주민대표의 감사 인사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탁 방식 재건축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KB 부동산 신탁이 어떤 회사고 어떤 업무를 진행했는지,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노후계획 특별법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는 재건축 사업이란 경기 기반이 양호한 지역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을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고요. 예. 네. 우선은 재건축 사업의 특징을 보시면 여기에 계신 소유자분들이 현물 출자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동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사업비가 당연히 필요하고 이 막대한 사업비는 결국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신축 분양으로 이 사업들이 도달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재건축 사업은 저희가 정비계획부터 진행한다고 하면은 최소 9년에서 10년, 통계적으로는 길게 걸리면 15년에서 20년 정도 걸리는 매우 장기적인 사업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런 재건축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조합의 특징을 보시면 자본금이 없는 일회성 법인이고 그리고 주민들이 대표적으로 주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비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중 대표를 선출하고 이 대표가 임원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 전에 말씀드렸던 조합은 전문성, 자금형, 투명성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로 인해서 사업성 저하, 그리고 주민 갈등이 야기되고 있고, 특히 협력업체나 시공사한테 사업 주도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보면은 조합부로 추진하는 조합 임원의 배임 뇌물건들에 대한 사건들이 총 300건, 그리고 정비사업 관련 소송건들이 약 2,000건. 그러니까 조합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16년 이후에도 최근에 나와 있는 신문 기사를 보시면은 지금 조합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들도 아직까지 이러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신탁 방식에 대한 도입 배경입니다. 저희 신탁사가 정비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은 2016년, 그러니까 2015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에 대해서 시장에 참여가 됐습니다. 이 법제처의 개정 사유를 보시면은 조합이 진행하고 있는 정비사업들이 사업성 저하, 그리고 주민 등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돼서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신탁사가 사업에 참여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개정 사유였습니다. 지금 현재 2016년 이후에 정비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여의도, 그다음에 목동, 3본에서 지금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기도에는 여의도인데요. 이게 빨간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신탁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이고, 파란색은 조합 방식, 그리고 제 밑에 있는 진주아 같은 경우는 미정인 건데, 특히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14개의 단지 중 8개의 단지가 신탁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목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목동 1부터 14단지, 요새 가장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월시험을 포함해서 약 반 정도의 단지가 신탁 방식을 택집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3번에 있는 이제 금정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재개발 예정구역으로서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국민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정비구역이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정비 사업을 신탁 방식으로 거의 대부분 채택을 함으로써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업 방식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신탁이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부동산 신탁사에게 신탁 등기를 하고 이런 부동산 신탁사가 갖고 있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부동산을 관리, 개발, 처분을 하고 그 이익을 승자분들에게 돌려주는 법률 관계를 부동산 신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 방식에 대한 비교인데요. 이거는 지금 좀 비교표를 봐야 돼서 제가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 방식에 대한 비교는 크게 지금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는 조합, 그리고 공공시행자, 신탁사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조합 방식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는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 같은 경우 조합 방식은 조합, 공공시행자는 공기업, 신탁 방식은 신탁사고요. 지정 절차는 좀 명칭은 다 다르지만 결국에 과반수 동의를 통해서 모두 다 예비 사업 시행자 혹은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각 사업 시행자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방식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주도적으로 모두 다 사업을 참여하시기 때문에 이사회, 회의원의 중요한 의사결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총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장점이 있고요. 공공시행자 방식 같은 경우에는 주민대표회의를 부정법에 의해서 위원장 포함해서 최대 25인까지 이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민대표회의 같은 경우에는 고정법에 따르면은 시공사의 추천 권한과 관리처분 계획에 들어가는 이주 관련 대책 외에는 별도의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공시행자 방식은 조합과 신탁 대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비법인 이제 단체이긴 하지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주민대표 회의를 소집하고 주민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해서 중요한 의사결정 등을 조합 총회와 똑같이 시공사 선정, 그다음에 각종 협력업체, 그다음에 자금 파입 이런 중요한 사항들은 모두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분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금 조달 방식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발표한 미래 도시 펀드 조성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초기 사업비를 최대 200억까지 이제 조달 가능하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아직은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 정비 사업에서 특히 초기 사업비 외에도 나머지 사업비도 좀 중요하다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금이 많이 투입되는 순간은 착공 이후에 실질적인 공사비를 지급할 때부터 많이 들어갑니다. 그 이전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현장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서구에서 만약에 미래도시 조성 펀드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대부분 사업비를 조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만 이 미래도시 펀드도 아직 조성이 안 됐을 뿐더러 이게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신청한 단지부터 결국에는 이 사업비를 조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거랑 비슷한 사업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초기 사업비 15억 원을 대여해준 상품이 있습니다. 그 상품도 15억 원 대여는 해주지만 6월이 넘어가면은 지금이 고가에 돼서 내년으로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재건축 사업에서는 사업비를 적시에 투입을 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 조성이 아직 되지도 않았고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한도가 찼을 때 우리가 원할 때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 조합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금을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 혹은 시행사육 대여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은 사업의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는 리스크가 발생을 하고요. 공공시행자나 이제 신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자체 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시행자 방식이나 신탁 방식에서는 일정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합 방식은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이런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비리나 이런 부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특히 우리 같이 두 개 단지들이 같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고요. 공공시행자 방식이나 신탁 방식은 그거에 비해서 합리적인 의사 판단은 가능하겠지만 공공성이 갖고 있는 부분, 그리고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신탁회사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예비사업 시행자를 선정하실 때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탁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는 총 인가된 14개의 신탁사가 있습니다. 그 신탁사 중에서도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신탁사는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신탁사
중에서도 지금 분량이 있는 사업을 참여했거나 혹은 다른 데 사업을 많이 참여를 해서 효과적인 수주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탁 방식에 대해서 장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탁 방식의 장점 첫 번째는 투명성입니다. 신탁사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리고 금융위원회 인가, 금융감독원, 그 다음에 금융투자협회관리감독 또한 성남시의 지정고시 관리를 받기 때문에 모든 업무는 투명하게 진행되고 모든 자료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 투입에 대한 사업비 조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이 개인별로 곡출을 하거나 혹은 용역 업체 대여 자금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탁사가 자체 자금을 투입한다고 하면은 사업 지원 가능성이 감소돼서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사업 지원 시 발생되는 영향을 보시면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됐을 때, 혹은 사업 지원이 됐을 때는 약 52개월, 52개월 정도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렇게 사업이 지원됐을 때는 비례율은 26%가 감소하고, 평균 부담금은 45%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시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수익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탁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수수료가 발생한다라고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탁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수수료는 발생을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 사업비가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최소 몇 조 원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시공사의 공사비입니다. 시공사 공사비가 최근에 워낙 올랐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의 80% 정도에 육박을 하는데요. 시공사가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을 때에는 분양이 안 됐을 때에 대한 분양 리스크, 그 다음에 조합 관리 비용, 이런 금융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모두 공사비에 포함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탁사가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이런 신탁사의 자금 조달을 직접 조달하기 때문에 24년 재건축 평당 공사비 현황을 보시면 24년 기준으로 조합 방식으로 진행하는 공사비 대비 신탁 방식으로 진행하는 공사비가 약 11만 원, 11% 정도 절감이 된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 사업비 구조를 보시면은 총 사업비보다 신탁 방식으로 됐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비에 대한 대여 책임, 공사비 조달 책임, 이런 각종 리스크의 감소로 인해서 전체 사업비가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줄어든 사업비는 당연히 추가 이익으로 발생해서 이 수익은 신탁사가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소유자 여러분들께 환원시켜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PC가 조금 불안정한 것 같은데요. 요 추가 이익 발생은 신탁사가 발생하지 않고 소유자 여러분들께 환원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탁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된 개발 사업 노하우를 축적을 한 회사로서 안전성과 전문성을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최근 동향을 보더라도 신탁사 특례 방식이라든지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신탁사가 이 정비 사업에 원활히 사업을 참여하고 주택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또 많은 질문을 주실 건데요. 저희가 설명회를 하다 보면 많은 질문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신탁사가 내 재산을 뺏어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저희는 금융투자업법에 따라서 인가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신탁법에 따라서 저희는 신탁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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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신탁한 재산은 신탁법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많이 질문 주신 내용들이 신탁사가 마음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좀 많은 질문을 주신데요. 신탁사는 사업 진행 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네.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 의사결정 기구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모두 다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탁사가 절대 마음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탁을 하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탁 후에도 여러분들이 소유권 재산을 행사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소유권 행사하는데 제한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업무를 추진하면서 추가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거는 신탁사가 추가 이익에 대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으신데요. 절대 신탁사는 여러분들과 초기에 사업을 추진하며 신탁계약에 적용해진 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이익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B 부동산 신탁은 KB 금융지주에 속해져 있고요. KB 금융주주의 100% 출자회사입니다. 신용등급은 A, NCR은 900%, 수탁보는 저희가 지금, 신탁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약 50조 원입니다. KB 부동산 신탁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KB 부동산 신탁은 KB 금융지주의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KB 부동산 신탁뿐만 아니라 KB 부동산 신탁을 선택하시면 KB 금융지주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지금 도시정비사업본부, 그 다음에 도시정비 1, 2부 해서 약 전문 인력들이 약 20명 정도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비사업을 전문으로 20년 한 기관도 있고, 시공사, 도시계획업체, 각종, 시공사뿐만 아니라 각종 경력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모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도시정비 본부는 대표 사장 직속 부서로서 대표이사가 직접 관리하는 관심이 많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 사업 본부뿐만 아니라 전략, 회계, 법률, 입법, 그다음에 리스크, 부수지원부 각종 내부적으로 지원하는 부서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지원을 해서 도시정비 사업 본부 직원뿐만 아니라 KB 부동산 신탁의 조직에 필요한 모든 사업에 필요한 조직들이 구성되어 있고 필요 시에는 이 인력들이 사업을 지원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정비 사업은 성수동 장미 아파트부터 엊그저께 저희가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은 목동 14단지까지 서울, 여의도, 군포, 성수동, 목동, 구로구,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요 실적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성수동 장미 아파트입니다. 최근에 분양을 완료한 아파트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6년 도시민 주거 환경 정비법이 개정이 되고 신탁자가 처음으로 사업 시행자를 했던 첫 번째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약 14년 동안 주민 활동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었는데 신탁 방식으로 사업 전환 후 인허가는 약 3년 만에 완료를 했고 지금은 착공 및 분양까지 완료한 사업장으로서 최근 1년간 서울 내에서 분양한 단지 중 최고 분양가 7,371만 원으로 분양을 했고 고층 기준으로는 약 평균 8천만 원 정도까지 분양한 최고가 분양 아파트고요. 평균 경쟁률은 688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저희고 KB 부동산 신탁은 여의도의 공작 아파트와 한양 아파트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지역 내에서 최초로 정비 계획을 고시받고 시공사 선정을 완료한 사업장이고요.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여의도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용도 지역 2단계 상향, 3종에서 일반 상업 지역으로 2단계 중상향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진행해야 되는 특별 정비 예정 구역도 이 정비 계획을 이제 저희가 수립하는 단계인데 2단계 중상향을 통해서 사업성이 매우 대폭 개선되었고 이 이익을 모두 다 소유자들한테 돌아가도록 되어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 10월에 사업 시행 인가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의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탁사들이 진행하는 사업장에 대한 이제 사업 추진 절차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여의도 한양 아파트와 공작 아파트로서 KB 부동산 신탁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에 있는 아파트는 사업 신탁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알겠지만 사업 시행자 지정이 KB 부동산 신탁이 빠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 시행 인가 여의도 한양 아파트 인가 예정, 그다음 통합 심의도 24년 12월에 신청해서 지금 여의도 내에서 KB 부동산 신탁이 되게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목동 14단지는 서울대 신속통합기획 통과 및 정비구역을 최초로 받았고, 그 다음에 엊그저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현장이고요. 금정역 한 번도 약 2년 만에 사업시행과 접수를 했고, 광명 하얀주공은 대규모 통합단지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구정법 특례 조항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로 5송도 정비구역 지정 완료를 했고요. 앞에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현장들의 이제 시공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 우리나라 메이저 현장을 모두 다 조성을 시켰고, 메이저 시공사뿐만 아니라 하이엔드 브랜드인 DH, OCL, 서밋. 그러니까 단순히 메이저 현장이 아니라 메이저 현장에 메이저 시공사의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시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챕터인데요. 노후계획 도시특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나 우리 사업 현황을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내용은 2차, 지금 작년에 이제 선도지구를 지정을 했고, 우리 단지는, 그때 참여는 하진 않았지만, 2차 정비 예정 구역을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설명회를 부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토부 자료나 지난 19일날 성남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이번 2차 특별 정비 예정 구역 선정도 성남은 12,000호입니다. 선도지구도 12,000세였거든요. 12,000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선도지구 지정하고 동일합니다. 2차 특별 정비구역은 커턴의 경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이번에 2차 특별 정비 예정 구역에 선정이 되면은 우리는 정비계획 수립을 해서 다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고, 정비계획 수립이 안 되면은 아예 이거는 없어지고 다음 파트에 다시 3차, 4차, 5차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즉, 2차 특별 정비 예정 구역을 진행을 하실 거면은 무조건 여기 계신 주민 대표 회의를 최대한 잘 협의를 하셔갖고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한 전략을 잘 짜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2차 특별 예정 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사업 추진 일정입니다. 성남시에서 발표한 자료는 30년, 31년 정도의 사업이 준공이 된다라고 봤는데, 저희가 많은 사업을 진행하다가 보면은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현실적인 이제 예상 일정은 지금 저희가 여기 와 있습니다. 특별 정비구역 가이드라인 발표. 지금 성남시에서 발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2차 특별 정비 예정 구역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기부 통합이라든지 배점을 어떻게 할 것에 대한지에 대한 세부 지침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나온다고 하면은 내년 초에는 특별 정비 계획서 작성 및 제안서를 제출을 하고, 그 제안서 제출된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예정 구역 11,000세대를 선정합니다. 내년에는 이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완료가 될 것이고요. 그 이후로는 저희가 건축시민 및 통합시민, 사업시행인가가 27년, 그다음에 관리처분인가 28년, 이주 철거 착공은 29년, 준공 및 청사는 약 2033년 정도의 예상 일정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한다면 정비업체, 설계, 회계, 법무 등 분야별 전문업체 선정을 통한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전 과정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일정에 따른 실행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관련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대관 업무를 통해서 용도지역 변경, 기반시설 등을 빠르게 수립해서 정비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진행했던 성수동 장미라든지 일등 행정 사례를 통해서 1호 시민 통과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